이지혁 씨, 어머니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복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건넨 태블릿 화면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사고 직전 운전자가 조옥래와 김다정이 탄 택시를 명확하게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전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신원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이지혁 씨,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람 최근 3개월간 당신 어머니를 미행한 흔적이 있습니다. CCTV를 역추적해보니까요. 이지혁의 뇌리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엄마를 노렸다. 3개월이나 미행했다면 이건 계획된 살인이야. 경찰관님, 이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그게.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고 다음 날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자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범인은 살인을 저지르고 죽었다.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건 자살이 아니야. 누군가 이 사람을 죽인 거야. 입을 막기 위해서. 경찰관님, 이 사람 통장 내역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건 수사 중이라서요. 이지혁이 경찰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어머니가 살해당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알려드리는 건데요. 사고 일주일 전에 이 사람 통장으로 5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그 돈이 전액 인출됐어요. 현금으로요. 이지혁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추적할 수 있어요? 그게 차명 계좌예요.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지혁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누군가 돈을 주고 어머니를 죽인 겁니다. 하지만 누가? 왜? 그때 이지혁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지혁 씨죠? 저는 그날 사고를 목격한 사람입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지혁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세요? 뭘 봤는데요? 전화로는 위험합니다. 내일 저녁 7시 한강 고수부지 제3주차장으로 오세요. 혼자만 오십시오. 경찰은 절대 안 됩니다. 잠깐만요, 당신이.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계모 고성이가 최근 들어 너무 조용했어요. 보통 때 같으면 한우진이 공개된 것 때문에 난리를 쳤을 텐데 고성이는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의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장의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차량 렌트비 500만 원. 날짜는 김다정 사고 일주일 전이었어요. 아버지가 왜 차를 렌트한 거지? 우리 집엔 차가 넘쳐나는데. 박성재가 더 뒤지자 현금 인출 내역이 나왔습니다. 5천만 원. 사고 열흘 전에 인출됐어요. 박성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석이 서 있었어요. 성재야, 거기서 뭐하냐? 박성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왜 사고 전에 차를 렌트하고 5천만 원을 인출하신 거예요? 박진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다. 아버지. 박성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혁이 어머니 사고. 혹시 아버지랑 관련 있어요? 박진석이 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성재야, 조용히 해. 벽에도 귀가 있다. 대답해주세요, 아버지. 박진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재야, 아버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한 일이다. 박성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정말. 아니야. 박진석이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직접 한 건 아니야. 하지만 박진석이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뭐예요? 내 어머니, 고성이가 계획한 일이야. 나는 돈만 댔을 뿐이다. 박성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계모 고성이가 이지혁의 어머니를 죽였다니. 왜요? 왜 고성이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박진석이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조옥래 때문이야. 그 할머니가 영나랑 이지환이 만나는 걸 봤거든.
고성이는 그걸 입막음하려고 조옥래를 제거하려 했던 거야. 근데 김다정이 조옥래를 감싸는 바람에 박성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 그리고 그 배후에 자신의 가족이 있다는 것. 아버지,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안 돼. 박진석이 소리쳤습니다. 성재야, 내가 신고하면 이 집안 다 망한다. 나도 공범이야. 나도 감옥 가. 박성재가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지혁이는 제 친구예요. 제일 친한 친구라고요. 성재야, 미안하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조용히 지내는 것뿐이야. 박성재는 서재를 뛰쳐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친구를 배신할 수도 없고 아버지를 고발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편 이수빈은 박성재와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평소와 달리 초췌해 보였어요. 오빠,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요. 박성재가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요새 회사 일이 좀 많아서. 이수빈은 박성재의 눈을 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오빠, 저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만나는 사이잖아요. 박성재가 이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빈아, 만약 내가 내 가족한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면 너는 날 용서할 수 있어? 이수빈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오빠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만약에 말이야. 만약. 그때 이수빈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큰오빠 이지혁이었어요. 오빠, 왜? 수빈아, 너 지금 어디야? 혹시 박성재랑 있어? 이수빈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수빈아, 지금 당장 그 자리 떠나. 박성재한테서 멀어져. 왜요? 무슨 일이에요? 말로 설명할 시간 없어. 일단 집으로 와. 빨리.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를 쳐다봤어요. 오빠. 우리 오빠가 저보고 오빠한테서 떨어지래요. 왜 그런 거예요? 박성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빈아. 미안해. 너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뭐가 미안한데요? 오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박성재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수빈아, 내 어머니 사고. 그게. 이수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우리 집안이 관련되어 있어. 정확히는 내 계모 고성이가. 이수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럴 리 없어요. 수빈아, 나도 오늘 알았어. 정말이야.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이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수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수빈이 가방을 집어들고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박성재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이지혁은 한강 고수부지 제3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은 어두웠고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이지혁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보세요. 누구 없어요? 잠시 후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어요. 이지혁 씨죠? 네, 맞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남자가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사고 낸 운전사의 형입니다. 이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제 동생 이름은 강민수입니다. 동생이 당신 어머니를 차로 치어 죽였어요. 그건 사실이지만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동생도 사고 후 당했습니다. 자살한 게 아닙니다. 살해당한 거예요. 이지혁이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제 동생은 수영을 잘했어요. 고교 시절 학교 대표 수영 선수였거든요. 그런 사람이 강에 빠져 죽다니요. 이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럼 누가 당신 동생을 죽인 거죠? 돈을 준 사람이요. 제 동생은 돈 때문에 그 일을 했어요. 빚이 많았거든요. 누군가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고 제 동생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누가 그 제안을 했는지 아세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만난 건 아니고 중간에 연락책이 있었대요.
그 사람 전화번호를 제 동생 휴대전화에서 찾았습니다. 남자가 종이 한 장을 이지혁에게 건넸어요. 거기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해보세요.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경찰에 신고 안 하세요? 신고했어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자살로 결론 내렸어요. 증거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알리는 겁니다. 이지혁이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남자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지혁 씨. 상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남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이지환은 박영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박영나의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지환 씨, 요새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나 씨, 제 어머니 사고 말인데요. 그게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대요. 박영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 어머니를 죽인 것 같아요. 형이 증거를 찾고 있어요. 박영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어머니 고성희가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닐까? 최근 고성희가 자신과 이지환의 관계를 위협했던 게 떠올랐거든요. 지환 씨. 박영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범인이 누군지 짐작 가는 사람 있어요? 이지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형이 곧 알아낼 거예요. 박영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정말로 이지환의 어머니를 죽였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3명의 남자가 나타났어요. 모두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이지환이 본능적으로 박영나를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한 명이 입을 열었어요. 이지환 씨죠? 우리 좀 조용히 갑시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에요? 질문하지 마세요. 순순히 따라오면 다치지 않습니다. 이지환이 박영나를 꽉 붙잡았습니다. 싫은데요? 여기서 뭐 하실 건데요? 남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이지환에게 달려들었어요. 이지환은 체육학과를 나왔고 몸이 좋았지만 3명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영나 씨, 도망가세요. 이지환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박영나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전화를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이요? 지금 공원에서 폭행이. 남자 중 한 명이 박영나에게 달려들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이지환이 그 남자를 밀쳤어요. 영나 씨한테 손대지 마.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이지환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결국 한 남자의 주먹에 얼굴을 맞고 쓰러졌어요. 지환 씨. 박영나가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이 쓰러진 이지환을 발로 차려는 순간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나의 전화가 연결됐던 거예요. 철수하자. 남자들이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박영나는 쓰러진 이지환에게 달려갔어요. 지환 씨,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지환이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영나 씨, 다치진 않았죠? 네, 괜찮아요. 지환 씨 덕분에. 경찰이 도착했고 이지환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갈비뼈에 금이 갔어요. 병원에서 박영나는 이지환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어머니가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나는 진실을 밝혀야 해. 지환 씨를 위해서라도. 고성희는 자신의 방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뭐? 실패했다고? 이 멍청한 것들. 전화 너머에서 변명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고성희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엔 확실하게 처리해. 이지환을 완전히 없애버려. 알겠어? 전화를 끄는 고성희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영나야, 엄마가 널 위해 이러는 거야. 그 기사 새끼만 없으면 다 해결돼.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박영나였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고성희가 딸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얘기? 이지환 씨한테 무슨 짓 한 거예요? 고성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늘 공원에서 남자 3명이 지환 씨를 습격했어요. 엄마가 시킨 거죠? 고성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나야, 그건. 대답해요. 박영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시킨 거 맞죠? 고성이가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영나야, 엄마는 널 지키려고 한 거야. 그 기사가 너한테 좋지 않아.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요? 박영나가 소리쳤습니다. 지환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는 모르는 거예요. 좋은 사람? 고성이가 비웃었습니다. 영나야, 그 사람은 운전기사야. 우리랑 신분이 다르다고. 신분? 박영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도 원래 가난했잖아요. 재혼해서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런 엄마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신분 타령을 해요? 고성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감히. 그리고요. 박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엄마, 이지환 씨 어머니 사고에도 연루되어 있어요? 고성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딱 1초였지만 박영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정말이네. 박영나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엄마가 사람을 죽였어? 영나야. 고성이가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용히 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나요. 박영나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는 살인자예요. 박영나는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고성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딸한테 들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지혁은 집에 돌아와 남자에게 받은 전화번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하면 진실을 알 수 있을까? 이지혁이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이지혁은 그 목소리를 아는 것 같았어요. 누구세요? 저는 이지혁이라고 합니다. 이 번호가 어떻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지혁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엔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지혁은 확신했습니다. 그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였어요. 이지혁이 번호를 인터넷에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번호는 박진석 회사의 비서실 번호였습니다. 박진석? 이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성재 아버지가? 이지혁은 곧바로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야, 나 지혁이야. 너희 아버지 회사 비서실 전화번호 아냐? 응. 갑자기 왜? 그냥 확인 좀 하려고. 013-987-6543 맞아. 근데 왜 그래? 이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맞았습니다. 박진석의 회사가 어머니 살인에 연루되어 있었어요. 성재야. 우리 만나야 할 것 같아. 지혁아, 사실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두 친구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심야 술집에서 이지혁과 박성재가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지혁아. 박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뭐가? 내 어머니 일. 우리 집안이 연루되어 있어. 이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내 계모 고성이가 내 할머니를 제거하려고 했대. 근데 내 어머니가 할머니를 감싸는 바람에 박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돈을 댔어. 이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죽였다고. 지혁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이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엄마가 죽었어. 너희 집안 때문에. 미안해, 지혁아. 정말 미안해. 박성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지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성재를 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성재야. 이지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희 아버지랑 고성이를 경찰에 신고해야 해. 박성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뭐. 아버지가 감옥 가면 우리 회사는 망해. 직원들도 다 일자리를 잃고. 박성재가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범인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 이지혁이 박성재를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그냥 억울하게 죽으란 말이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박성재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지혁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지혁은 친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박성재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동시에 가해자의 가족이기도 했습니다. 성재야. 이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너희 아버지랑 고성이가 자수하지 않으면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박성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혁아. 그리고 이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우리 남이야. 이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술집을 나갔습니다. 박성재는 그 자리에 남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30년 넘게 이어온 우정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지혁은 할머니 조옥래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가 사고 당일에 뭔가 이상한 걸 봤다고 하셨잖아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조옥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말이야. 우리가 택시를 탔는데 뒤에서 계속 따라오는 차가 있었어. 검은색 SUV였지. 검은색 SUV요? 응. 그 차가 우리를 계속 따라왔어.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택시기사가 저 차 왜 계속 따라오지? 라고 할 정도였거든. 이지혁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럼 그 차 번호판 기억나세요? 번호판까지는 못 봤어. 근데 조옥래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 차 뒷유리에 특이한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 골프장 스티커 같았는데. 골프장 스티커? 응, 프리미엄 갈프 클러브 이런 글씨가 있었어. 이지혁은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한 골프장을 발견했어요. 스카이 프리미엄 골프 클럽. 박진석이 회원으로 있는 골프장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이지혁은 그 골프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회원인 박진석 씨의 비서인데요. 사장님 차량 정보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아, 네. 박진석 회장님 차량이요? 검은색 고급차이고 번호는 1212가 3456입니다. 이지혁은 그 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제가 김다정 교통사고 관련해서 제보할 게 있는데요. 박영란은 오빠 한우진이 입원해 있는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오빠. 영나야, 무슨 일이야? 안색이 안 좋네. 박영나가 눈물을 흘리며 오빠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고성이가 이지환의 어머니를 죽였다는 것, 이지환을 제거하려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이지환을 사랑한다는 것까지. 한우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그런 짓을? 오빠, 나 어떻게 해야 해? 지환 씨는 좋은 사람인데 우리 엄마가 그 사람 엄마를 죽였어. 나는 한우진이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영나야, 넌 잘못 없어. 엄마가 한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 하지만 나는 그 사람 딸이잖아. 영나야. 한우진이 동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넌 이제 선택해야 해. 엄마 편에 설 거야? 아니면 올바른 길을 갈 거야? 박영나가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올바른 길이 뭔데? 진실을 밝히는 거지. 경찰한테 엄마가 한 일을 말하는 거야. 하지만 그럼 엄마는 감옥 가겠지. 한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맞는 거야. 사람을 죽였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박영란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머니를 배신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지환을 생각하면,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김다정을 생각하면 올바른 선택이 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빠, 나 경찰서 갈 거야. 한우진이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같이 갈게. 사흘 후 경찰은 고성희와 박진석을 소환했습니다. 박영나와 한우진의 증언, 그리고 이지혁이 찾아낸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어요. 고성혜 씨, 당신은 김다정 씨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됩니다. 박진석 씨, 당신도 살인 방조 혐의로 체포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고성희가 소리쳤습니다. 영나야, 내가 엄마를 배신했어. 내가? 박영란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봤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이 배은망덕한 년아. 고성희가 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어요. 박진석은 아들 박성재를 봤습니다. 성재야. 미안하다. 박성재는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 아들아.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 대신 회사 잘 지켜다오. 두 사람은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고성희와 박진석은 재판을 받고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교사와 방조죄였어요. 이지혁은 어머니 산소 앞에 섰습니다. 엄마, 범인 잡았어. 이제 마음 편히 쉬셔도 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지혁은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아들아. 한편 박영란은 이지환을 만났습니다. 지환 씨, 정말 미안해요. 우리 엄마가. 이지환이 박영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란 씨 잘못 아니에요. 영란 씨는 오히려 용기 있는 결정을 한 거예요. 하지만 영란 씨, 우리 다시 시작해요. 영란 씨랑 영란 씨 엄마는 다른 사람이에요. 박영란가 이지환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지환도 박영란을 꽉 안아주었어요.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빈아, 미안해. 나는 내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 행복해. 이수빈은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너무 아팠으니까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만났습니다. 은호야, 미안해. 요새 정신이 없어서. 선배,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너 좋아해. 사랑해. 지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배, 나 비혼주에 그만두기로 했어. 너랑 결혼하고 싶어.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배, 나도 선배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하늘에서 김다정이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잘했어, 우리 아들. 이제 행복해. 1년 후, 이지혁과 지은호는 결혼했습니다. 이지환과 박영란도 결혼 준비 중이었어요. 박성재는 회사를 훌륭하게 이끌고 있었고 이수빈과는 아직 연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수빈이 박성재 회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빠. 박성재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수빈아. 오빠, 나 기다릴게. 오빠가 준비될 때까지. 박성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수빈이 박성재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김다정이 남긴 사랑은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